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랜더너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노하우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보급이에요. 잘 먹고 잘 싸고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휴식과 리커버리예요.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회복을 중시하는 게 포인트예요. 랜더너스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궁금사항들을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희 아빠. 예.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였을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장거리 타다 보면 힘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막 또 평속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 보급만 제대로 되면 그래도 좀 피로도도 덜하고 평속도 좀 유지가 돼서 빠른 시간에 목표 시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보급식을 먹어줘야 될까, 그게 되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보급과 휴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몸이 계속적으로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육이 활동할 수 있는 영양소들과 에너지들을 소모하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는 건데, 자연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자연식에서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충해 줘야 되는 보충제가 필요해요. 일상생활과 운동 상황은 조금 다르죠. 근육의 수축 이완을 단순하게 에너지만 활용을 해서가 아니고, 수축 이완을 요청할 때 근육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전기신호와 화학신호인데, 그 전기신호를 내기 위해서 화학 원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이러한 미네랄들이 너는 근육을 당겨라, 너는 근육을 풀어라 라고 하는 고유의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겨라 라고 사인을 주는 영양소는 남았는데, 그만 풀어라 라고 사인을 줘야 되는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당겨진 상태의 근육이 그대로 있다. 이것이 근육형련, 쉽게 말해서 쥐가 났다 라는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식 안에서는 좀 그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보충되기가 힘들어서 보충제까지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해서 내 배에 지방이 충분히 있으니까, 에너지는 충분하니까 영양소들만 보충을 하겠다, 아니면 필요한 칼로리만 보충을 하겠다라고 해서 파워젤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한데, 몸한테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연식을 드시는데, 또 소화가 빠르고 흡수가 잘 되는 음식들을 추천드리죠. 예를 들어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겠죠. 소화가 조금 덜 되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고기 같은 단백질들은 사실은 소화돼서 흡수돼 가지고 필요로 한 단백질을 가지고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서 근육에 전달되는 대사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생략한 보충제들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보충제들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연식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짜장면 같은 거, 볶음밥 같은 경우도 좋은데 짬뽕 같은 경우는 조금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좀 맵고 짠 음식들이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짬뽕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원료들을 사용을 하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음식들은 뭐 짜장면, 볶음밥 요 정도고, 짬뽕은 살짝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밥, 뭐 설렁탕,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빠르게 준비되고, 먹고 났을 때 좀 든든함도 유지되고, 좀 수분도 많이 보충이 되고, 탕 종류의 찜은 오래 끓였기 때문에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처럼 바뀐 상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꽤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반 같은 것, 비빔밥 같은 것도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동네 맛집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식당들, 이런 맛집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촉박할 때는 편의점에서 있는 간편식들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충분히 필요로 한 열량들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면은 자연식을 하시는 게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즐거움,
먹는 즐거움도 좀 있고 해서 추천드리는 게 자연식이에요. 자연식을 드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충제, 아미노바이탈 같은 거나 전해질 음료 함께 드셔주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전해질 음료라는 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미네랄 비타민들이 이온화되어 있어서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이런 음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토레이나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들은 당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운동할 때는 좀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당은 많이 있는데 미네랄 비타민들의 영양소들은 좀 적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뭐 태블릿 형태로 되어 있는 발포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음료들이 있어요. 가지고 다니기도 좀 편해서. 그리고 뭐 초콜릿 같은 거나 아니면 양갱 같은 것들, 이러한 행동식들도 수시로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은 이유는, 일단 200kg만 한다고 해도 아무리 못 써도 4,000에서 5,000 칼로리 정도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들이 보통 2,000에서 2,500 킬로칼로리라고 봤을 땐 상당 부분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몸에서 배고프다라는 허기로 느껴질 때쯤 되면 이미 근육 안에는 사용될 에너지들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부족한 상태에서 근육이 느끼는 그 봉크 상태가 온다면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빠르면 40분, 느리면은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속도도 굉장히 느린 상태로 주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심자들, 랜도너스처럼 장거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식으로 200kg면은 뭐 중간에 한 번, 끝날 때쯤 한 번에서 2번 정도를 드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2번이 안 된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도 한 번은 좀 양질의 보급을 받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그것은 사전에 내 주행 경로상에 있는 맛집들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뭐 랜더너스 선행자들의 의견들, 좋은 맛집들 하나는 추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푸드 파우치를 2개를 써요. 하나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미노바이탈 같은 보충제와 뭐 양갱, 젤리. 너무 달게만 먹어도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져요. 근데 다 단 음식들이잖아요. 파우젤도 그렇고 초콜릿, 그 다음에 양갱. 이럴 때는 좀 새콤새콤한 젤리 같은 것도 조금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단 것, 짠 것, 그리고 새콤한 것들, 이런 것들을 번갈아서 조합을 하시면은 조금 더 행동식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손에 닿기 편한 위치에 푸드 파우치를 두고 수시로 꺼내 드실 수 있으면 좋고, 떡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요. 떡, 곶감, 뭐 이런 자연식들을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가공해진 말린 육포 같은 것들도 괜찮고, 떡은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게 목에 걸릴 수가 있어서 달리면서 네네네.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네네네. 근데 떡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음식,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허기를 좀 예방해주는 능력이 좋아서 추천사항이긴 한데, 떡은 가능하면 주행 중에 드시지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수분 보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수분 보충을 굉장히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내려서 먹지, 조금 있다가 먹지, 목마르면 마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육 경련의 원인들을 4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내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크게 생각하는데,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훈련 부족이 가장 후순위예요. 1순위가 수분 부족, 2순위가 전해질 부족, 3순위가 미네랄 비타민 같은 근육의 수축 이완과 관련되는 영양소들 부족, 그리고 훈련 부족이 4순위예요. 그럼 물만 꾸준히 드신다고만 해도 근육 수축 이완과 그 다음에 혈관 내에서의 원활한 혈류까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전해질을 통해서 영양소들을 각 근육마다 장기마다 보내주는 물류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져요. 혈액이 좀 끈끈해지거나, 아니면 수분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택배 트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가 혈관이다라고 보면 그 혈관들을 왔다 갔다 하는 트럭들이 있을 거고, 이 트럭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우리 택배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택배 안에 어떤 물건들이 실려 있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생체 시스템하고 물류 시스템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편하게 아실 수 있어요. 뭐 30분에 한 번 아니면 멈춰서 뭐 벌컥벌컥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0분, 15분 내에 한 모금씩 계속 드시는 것이 포인트고, 일단 계속 한 모금씩 마시는 것들의 포인트는 나도 모르게 땀으로 배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빠른 속도로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흘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마셔 주셔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셔봐야 흡수되는 양은 한정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로 거예요. 그럼 뱃속에 물을 꽉 채워놓고 출렁출렁 하면서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위에서도 또 물이 또 역류할 수도 있어요. 엎드려져 있는 사이클 자세의 특성상.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는 물들이 가장 나쁜 이유 중에 하나라서 10분, 15분마다 한 번씩 꼴짝꼴짝 한 모금씩 마셔주는 것이 훨씬 더 흡수도 빠르고 흡수되는 양만큼만 먹어줘도 되니까 나중에 화장실도 자주 가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보급 대책의 핵심이죠. 일단 100kg를 넘어서 센트리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이 랜더너스 200kg 이상에 도전하실 경우에 도움이 되시는 입문자 분들을 위한 보급과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빡쌤이었어요. 감사합니다.